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50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재밌는 사연이 많길래 저도 30년도 다 돼가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가 서울 변두리에서 목욕탕을 하셨어요. 그때는 애송이라 하나도 몰랐는데 그 건물이 할머니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삼촌들이 흥청망청하느라고 그 건물은 세월이 지나며 공중분해된 것 같은데 뭐 이제 어쩔 수 있나요? 목욕탕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꼬질꼬질한 동네 애들에 비해 항상 멀끔하게 살았죠. 아무튼 그때 할머니네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나중에야 알았는데 목욕탕 주인인 할머니보다 그 때밀이 아줌마가 아주 때밀어 떼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코 올리게 일 때는 자주 때를 밀어주셨는데 저한테 수염이 숭숭 자랄 때쯤부터는 저도 남자인지라 그때부턴 남탕에서 혼자 씻어버릇했죠. 엄청 뜨거운 온탕이 되게 싫어서 바가지로 물 받아 쓰는 미지근한 물 받아 놓는 데서 몸을 불리다가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난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어릴 때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목욕탕 가라 그러면 한참 40분을 걸어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대가리 좀 크고 그러니까 사실 친구랑 놀고 싶지 목욕탕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목욕탕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온 그날이었어요. 그때는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찜질방이 여기저기 생겨나더니 목욕탕은 점점 찜질방으로 바뀌거나 아예 문을 닫거나 하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휴가 복귀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휴가 나왔다고 인사도 좀 드리고 목욕도 하고 오라면서 2만 원을 주셨죠. 2만 원이나 주신 이유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돈도 궁하고 욕심도 많았기에 저는 2만 원을 제 주머니에 챙겨넣고 빈손으로 목욕탕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할머니는 그새 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몇 주 전에 욕탕 청소하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계셨고요. 저도 다 큰 어른이었는데 할머니는 아직도 저를 애 취급하면서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과자며 튀김이며 그런 걸 자꾸 주시더라고요. 씻고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살 빠졌다고 뭐 먹이려고 하고 그래서 목욕탕 닫을 시간 다 돼가는 깜깜한 밤이 되고 나서야 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참 노인분들이 참 유난이시네 하면서 인사 대충 드리고 씻고 간다고 하고 남탕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은 한참 지났는데 변한 거 하나 없는 목욕탕 풍경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전해지는 습기조차도 그대로더군요. 말했다시피 찜질방 때문에 목욕탕은 장사가 잘 안 됐고 문 닫을 시간까지 다 되어가니 이건 뭐 거의 전세 내듯이 목욕탕에 저 혼자밖에 없더군요. 옛날 생각하며 그 미지근한 물 받아놓은 곳에 몸을 불렸다가 온탕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렸을 땐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군 생활의 피로가 뜨거운 물로 빨려 내려가는 듯 좋더라고요. 아버지 하던 거가 기억이 나서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보고 숨 막혀서 너무 싫었던 사우나실에서도 땀을 신나게 뺐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갑자기 생각나 대야 2개를 겹쳐서 탕 안에 담고 2개를 서로 붙이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옛날 생각하면서 혼자만의 목욕탕을 즐겼습니다. 목욕탕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신나고 재밌는 곳이었네요. 그렇게 한참 여기저기 혼자 있는 목욕탕을 즐기다가 온탕에 한 번 더 몸을 불리고 있는데 목욕탕 문이 열리더라고요. 혼자 잘 놀고 있었는데 누가 오니 내 세상인 것 마냥 더 놀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탕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때 때밀이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사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들어오신 거였네요. 목욕탕은 마감할 때 바닥 청소를 얼추 해놔야 했던 게 비누기가 남아있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매일 청소를 해줬어야 했어요. 다리 다친 할아버지를 대신해 때밀이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러 들어오신 거였죠. 대충 청소만 하고 나갈 테니
다 씻으면 바닥에 비누기만 물기 얹어서 잘 처리하고 나가고,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청소를 시작하는 아주머니를 보니 뭔가 부끄러워져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대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500원짜리 때밀이 기계 앞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때밀이 기계라고 해봐야 그냥 기계에 고정된 타올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등을 밀어주는 구식 기계였어요. 그렇게 500원을 넣고 때를 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한참 허접한 때밀이 기계랑 씨름하고 있는데 때밀이 아주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는 때밀고 싶으면 오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해주겠다고 때밀이 침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까는 당황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다시 보니 옷도 제대로 입고 계시고 저도 여태 2시간을 넘게 몸을 불렸는데 때를 안 밀고 가는 건 손해라고 생각해서 아주머니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지라 수건을 덮어서 가리고 있었는데 때밀기 직전에 제 몸 위로 물을 쫙 끼얹으시니 곧바로 수건이 같이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구석구석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여자의 손길이 구석구석 느껴지니까 제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이제 어른이 다 됐다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들으며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다음 휴가 나왔을 때는 목욕탕이 닫을 거니 안 볼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멀끔하게 씻겨지고 나와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몸을 차갑게 했지만 뜨끈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욕탕 앞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멀끔해진 김에 어디서 술이나 한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밀이 아주머니가 마무리를 다 하시고 나오더라고요. 방금까지 같이 있던 것 때문에 그랬는지 휴가 나왔던 군발이라 그랬는지 때밀이 아주머니의 약간 젖은 머리와 겨울 찬 공기에 빨개진 볼을 보니 괜히 예뻐 보이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면서 서 있는데 군생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면서 언제 복귀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모래 돌아간다고 대답을 했죠. 때밀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할 거 없으면 자기 집에 가서 술 한잔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쫄래쫄래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서 찾아간 아주머니의 집은 생각보다 단촐했습니다. 돈을 쓸어 담는다고 들었는데 단칸방에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렇지만도 아는가 보다 했어요. 아무튼 치킨 사온 거 뜯어서 맥주랑 소주랑 번갈아 가면서 마시고 있는데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셨다며 그래도 자기도 몇십 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걸 못 따라가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진심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챙겨주시는 분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옛날 이야기랑 자기 자식들 이야기 하면서 보내고 있다가 맥주 몇 병 더 가지고 온다고 일어나시면서 반병쯤 남았던 소주병을 건드려 바닥에 흘리고 말았어요.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이러면서 휴지로 바닥을 대충 훔치시는데 티셔츠 안쪽이 비쳐서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 됐나 싶어 흘끈 눈동자를 돌렸는데 때밀이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때밀이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보라고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더군요. 그건 바로 때밀이 끝나고 해주는 마사지라고. 이 집은 목욕탕에서 가까워서 빌려서 지내는 거고 뭐 서울 어디며 어디에 아파트가 몇 개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때밀이가 끝나면 마사지를 해주는데 본인도 남자는 처음 해준다면서 어디 한번 받아보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아찔했어요.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를 몇 개나 사게 만들어줬다는 엄청난 마사지를 밤새도록 받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어기적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사지를 잊을 수 없어 다음 휴가 때 할머니의 목욕탕을 찾았는데 역시나 영업 종료를 하시고 빈 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 다시 그때의 마사지를 받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아줌마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어디에 찜질방을 크게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네요. 그때의 짜릿한 마사지가 아직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 30년도 더 흘러버린 지금 그 마사지는 이제 두 번 다시 받지 못하겠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